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성탄절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는 교회들의 다양한 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새로운 성탄 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임 대표회장단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미술영재로 불리는 전희수 동화작가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위기 아동 지원 사업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성탄절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물론이고 각종 문화 공연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교회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성탄절은 예년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성탄 축하 예배 준비로 분주했던 예배당은 텅 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함께 모여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천 참좋은교회는 성탄 축하 행사 대신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외롭게 보내야 하는 경인 지역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특별한 성탄 트리를 제작했습니다. 성탄 트리엔 소아암 환아들의 소원이 새겨진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카드 한 장씩을 선택해 카드에 적힌 소원을 이뤄주며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매칭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연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그 아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게 되고. 서울 서현교회는 코로나19도 빼앗을 수 없는 성탄의 기쁨을 주제로 전시와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공연과 전시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는 물론 일반인들도 초청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화사역자들에게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봤고, 세계적으로 초청된 분들, 또 전도될 분들, 또 어떻게 하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경산중앙교회도 매년 진행해오던 지역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족 단위의 비대면 김장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각 가정이 직접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미혼모자 시설과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등에 전달됐습니다. 대면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가정이 직접 김장김치 담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따뜻한 성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더 많아졌다며 개인이 교회가 돼 1대1로 돕는 관계를 더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앞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교회들의 시도를 전해드렸는데요. 한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이 다음 세대에게 익숙한 문화로 성탄절의 의미를 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탄절 문화는 어떤 것인지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입구역. 역산에 즐비한 아이돌 생일 축하 광고 사이로 두 개의 전광판이 눈길을 끕니다. 마치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팬아트는 한 고등학생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백화파를 배경으로 머리에는 작은 가시관을 썼고 어깨 위에는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한쪽엔 성탄절을 축하하는 15점의 그림과 캘리그라피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마련한 샵 HJD 프로젝트입니다. 샵 HJD는 해피 지저스 데이의 약자로 다음 세대에 익숙한 문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홍대 전광판을 통해서 예수님 또 중의적인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어두운 크리스마스에 밝은 느낌을 좀 주고자 했고요. 홍대에서 경험한 것을 다양하게 인증샷을 해서 본인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문화를 많이 확산시켜보자.
전광판 비용은 성경 구절이 적힌 카드와 메모장, 회원증이 담긴 다이어리 패키지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전광판을 채운 16명의 작가들은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샵 HJD 프로젝트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시회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시관은 16명 작가들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존을 구성해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성탄절 메시지 키워드, 사랑, 희망, 평화, 기쁨, 감사, 위로로 설정된 6개 존은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고와 전시회에 이어 23일 온라인 콘서트로 마무리됩니다. 싱어송라이터 김보규와 풀밴드 웨이홈이 출연하며 원디사이플 워십 대표 김성경 전도사가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콘서트는 선착순 500명으로 티켓 구매자에 한해 콘서트 당일 유튜브 링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그래서 멋진 콘서트로 마무리하는 롤이에요. 그래서 전광판, 전시관, 콘서트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임 대표회장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부 측과 협력 관계를 다지는 한편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차진원 기자입니다.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 신임 대표회장단을 초청해 환담한 데 이어 17일 오전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이 한교총을 내방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날 소강석, 이철, 장종현 신임 공동대표회장을 만나 교계의 협력을 구했습니다. 또 공동대표로 한국교회 연합을 이끄시게 된 것을 저는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도자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좀 듣고 저희가 또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일들을 나누고자. 한교총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신임 대표회장단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성탄절, 신년 할애 등 주요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교총은 한국교회 크리스마스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립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신임 대표회장단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며 케이크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장종현 공동대표회장은 춥고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 생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위로하러 왔다며 한국교회가 기도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미술 영재로 불리는 전희수 동화 작가가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16일 시작된 이번 전시는 월드비전이 후원하고 있는 약 10,000명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시에서는 전희수 작가의 작품 10점을 만나볼 수 있으며 그중 나는 행복하다라는 작품의 판매 수익금 전액이 월드비전에 기부됩니다. 전 작가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그림과 글로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이라며 전시를 열게 된 소감을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측은 이번 전희수 작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부 전시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시회는 서울 서초구 갤러리 K에서 24일까지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지만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워낙 커 고심을 거듭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가 의결된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처분이 적법했는지 법무부와 다투면서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실제로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됐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과 현행 통화 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국수와 냉면 제조업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과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중기부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대기업의 면류 간편식에 대해선 생산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오전 기준 2만 1,000달러 선에서 형성됐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이달 1일 19,920달러로 오르며 2017년 12월에 종전 최고치인 19,665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폭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올해 코로나19 이후 대안자산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해는 아침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17일 주요 지역의 31일 일몰 시각과 내년 1월 1일 일출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새해 첫 일출은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관측할 수 있으며 이어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은 전남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까지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은 현지 시간 16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걸 미국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내가 백신 맞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알래스카주의 의료 종사자가 현지 시간 15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도 백신을 맞은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으며 현재 입원해 증상을 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 16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조직적 납치는 물론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 샘플을 싣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달 샘플 채취에 성공한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창어 5호는 달 표면은 물론 2m의 구멍을 뚫고 2kg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캡슐에 담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지구 대기권 진입과 귀환까지 중국으로서는 모두 첫 성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달 샘플 채취는 1976년 구소련 이후 처음입니다. And will host 2030 is Doha. 카타르의 수도 도하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로 결정됐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현지 시간 1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총회를 열고 도하를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도하는 2006년 이래 24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됩니다. 투표 전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득표 차점 도시인 리야드는 다음 대회인 203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가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최소 1000개 교회에 방역기와 살균기, 마스크 등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한원총은 우리 모두 하나 돼 열악한 작은 교회가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호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대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부의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 협력 구상 사업 중 하나로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협력해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호프는 필리핀 취약계층 7,000가구에 위생키트를 전달하고 빈민지역 공공병원 5곳에 방역과 의료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NGO 단체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17일 온 열방의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어노인팅 온라인 모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어노인팅 미니스트리가 함께 의미를 더한 가운데 예배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 중단 등의 위기에 놓인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유한 어노인팅 미니스트리 대표는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학생 5명이 인천 디자인 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2020 인천 디자인 콘서트 공모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디자인 미술학부 제품 디자인 전공 학생들로 1인 빨래 건조 제습기, 손 소독젤이 탑재된 휴대용 면도기 등으로 특별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 디자인 콘서트는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공동 창작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속에 성탄절을 맞게 됐습니다. 축하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열리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성탄의 의미까지 퇴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